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 상승 마감했는데 그 해외 증시 여건과 비교해서는 조금 부진한 흐름이었습니다. 예, 그래도 그나마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 안 팔고 있다. 그 하루 판 거 제외하면 큰 틀에서 본다면 3월 26일 이후로 외국인은 시장이 우호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이후로 개인 투자자들도 매도가 더 많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계속 팔고 있는 거고, 그게 연기금이 최소 20조 원을 팔아야 되니까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데, 예, 그런 어떤 수급적인 요인을 고려했을 때 뭐 그다지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 바닥에 왔을 때, 박스권 하단에 왔을 때 불안감이나 지금 돌파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주는데, 그러기에는 이 거래 대금이 너무 약하다. 예, 요거 하나하고 거래량도 약합니다. 그러면 지금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도 그다지 상황이 좋지 못하다라는 걸 의미를 하니까, 예, 그래서 에너지가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철강 금속이 분명히 차기 주도주로 부상을 할 것 같은데, 근데 이 철강 금속이 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기전자나 운수장비, 자동차를 포함한 이 운수장비가 올라야 되는데, 이 두 종목이 오르지 않으면 지수가 올라가기 힘들다. 요거 두 개 빼면 나머지 다 올라도 그닥입니다. 예,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경기 회복에 따른 거기 때문에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5월까지 백신 접종을 끝내겠다. 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하루에 1%, 인구 1%에 대한 접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이 5월 중으로 백신 접종을 끝내고 팬데믹 종료를 선언을 한다면, 예, 그렇다면 경기 회복으로 갈 것이고, 그게 금리 인상 압력이 높아질 것이니까 보험주, 금융주, 은행주가 괜찮아질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안 움직이니까 관심을 안 가집니다. 근데 제가 철강금속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도 부진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도 그 부분 때문에 포스코가 조금 조정받으면 들어가자 하다가, 예, 타이밍을 놓쳤는데, 예, 그런 것처럼 요 종목들이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줄 거고, 예, 그리고 워낙 강세로 이제 돌아설 가능성이 큽니다. 달러 안전자산 선호가 조금 둔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전기전자, 전기가스나 철강금속 뭐 이런 애들이 또 오를 만한 여건이 되고, 유가가 상승하면서 뭐 화학주들도 좋을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 경기 회복으로 간다면 의약품, 전기전자, 운수 장비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견조할 가능성이 큽니다. 방어주들 일부 제외하면. 예, 그런 환경에서 다 올라가야 지수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 이걸 고려하면 박스권 상단을 단숨에 돌파하는 건 좀 무리가 아닐까, 예,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보다는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 예, 가는 거고, 그 공매도 재개됐을 때 충격 한번 받을 수 있는 거하고, 8월에 통계적인 거하고, 이거 두 개는 아직까지도 불안감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이 비록 하락 마감했지만 이 흐름 자체는 좋습니다. 이렇게 N자형으로 가는데, 여러분들 결국은 이 수학이 자연 법칙에서 나왔고, 이 자연에서 나온 수학으로 주가가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주가도 결국은 자연 법칙에 어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주기라는 게 존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코스닥이 이 10월 27일부터 1월 달까지 이렇게 상승 주기였다. 그러면 기간적으로 따지면 이 주기 기간을 따지고 시작하면 여러분들 굉장히 타이밍 잡기가 편합니다. 물론 어렵지만 아무것도 모를 때 하고 비교하면 편하다는 얘기고, 10일, 12일, 3개월 동안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3개월, 4월 말까지는 코스닥이 이 고점을 넘어서는 것보다는 여기서 이제 등락을 거듭하는 쪽으로 봐야 되는데, 일반적인 주기라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겁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인데 이건 올라갔다가 안 내려가고 버팁니다. 그러면 4월 말 이후로 더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주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예,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3개월이니까 4월 말까지 뭐 특별하게 강한 부분은 없을 것 같은데, 요런 주기를 봤을 때 이 큰 주기가 3개월, 그러면 일반적인 코스닥 주기보다 더 길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요 올라가는 이 흐름에서 단기간에 이렇게 올랐으면 또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단기간에 오르고 이렇게 가고 있다. 상승, 조정, 상승. 이 짧은 또 주기에서는 굉장히 또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코스닥은 좀 긍정적으로 판단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보유 종목. 뭐 특별한 변동은 없이 유수홀딩스가 꾸준히 잘 올라주고 있습니다. 이 유수홀딩스를 보면 뭐 이 매도, 요때 거래량이 터지고 매도가 나온 게 약간의 뭐 저는 그런 표현을 되게 싫어하긴 하지만 뭐 개미 털기나 이런 쪽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 여기 그 공정공시에 나온 것처럼 아주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 공정공시를 이행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 뭐 정규 배당의 성향이라든지 이런 거야 뭐 나중 일이지만 당장 눈앞에는 요 100억 원 수준의 자사주 매입 또는 신탁인데, 요게 이제 여기 보면 가능한 빠른 시간 내 취득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자사주 매입의 요건이 작년 3월에 바뀌어가지고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신탁 같은 경우는 전체 주식의 1%, 그러니까 유스홀딩스 같은 경우는 26만 주밖에 못 사는, 하루에 26만 주고, 그리고 자기 자사주 매입도 취득할 그 규모의 10%입니다. 그러니까 100억이면 현 상황에서 유통 주식 수의 한 6%, 7% 정도 될 거니까 한 50만 주? 150만 주 정도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150만 주 중에서 하루 15만 주밖에 못 사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어쨌든 자사주 매입의 어떤 그게 바뀌었으니까 150만 주를 하루에 다 때려 사도 됩니다. 그럼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5월 정기 이사회 이후에 하루에 다 때려 산다, 이렇게 해도 이상할 거 없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게 일종의 매집형이 되지 않을까. 거래량 터지고 한 달 정도 있다가 쭉 달리는. 근데 이게 매집형 치고는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 하루에 다 사는 그게 생각하면 아주 좋지 않을까. 제가 갖고 있어서 그렇다기보다는 일단 흐름 자체가 좀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용 컴포텍 꼴도 보기 싫으니까 넘어가고, NHN 벅스 역시 꼴 보기 싫으니까 넘어가고, 제노레이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데, 이게 아직까지 뭐 방향을 정한다 하더라도 보시면 요 11,000원대 매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좀 소화를 해야 되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요 방향을 못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안에서. 그러면 언제든지 또 많은 아래로 내려올 수도 있는 거니까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제가 매수한 가격보다는 낮게 사셔야 대응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이온 컴포텍 만약에 뭐 지금 사시라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이거 조금 모험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사시라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사신다면 여기서 사서 제가 본전에 팔면 한 14, 5%의 수익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본전에 파는 시점에서, 그리고 제가 손절을 한다 해도 저보다 손실금액 적게 손절을 할 수 있습니다. 대응이 제 거를 참고를 하고 대응을 한다면 대응이 굉장히 용이해지는 특성을 가지게 되는데, 만약에 제가 매수한 가격보다 비싸게 사셨다, 이러면 대응이 어려워집니다. 저는 이거 애매해서 그냥 본전에 팔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본전이 아닌 겁니다. 손절하겠습니다 하는데 손실 규모도 훨씬 더 큰 겁니다. 이러면 안 되니까 조금 기다리시더라도 요 가격, 최대한 요 가격 아래에서 사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너레이가 뭐 당장 점점 이제 앞으로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보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1분기 실적은 그 전통적인 비수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뛰어난 실적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제노레이 같은 경우도 이게 당장 달리는 것보다는 좀 시간을 끌지 않을까. 그리고 달린다 하더라도 요 매물대에서 또 소화를 해야 되니까, 그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급하게 사는 것보다는 최대한 싸게 사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액트. 액트는 뭐 특별한 부분은 없는데 그냥 이제 뭐 우리가 하는 그런 것들로 간단하게 그려보면 이런 거,
일단 뭐 급한 불은 껐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매집이 발생한 이후에 뭐 한 달, 세 달, 6달 이런 패턴으로 갑니다. 그러면 한 달 반응이 없었고, 세 달째 반응이 있느냐 없느냐 모르겠고, 만약에 없다면 6달 안에 이런 반응이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는 게 정석인데, 실적이 개선이 되는 부분, 그리고 사실 제일 의문을 가져야 되는 건 뭐 유양 DNU가 어쩌고 이런 것보다 정기주총을 앞두고 3월 15일에 주주총회 소집 결의를 했다라는 거. 그래서 뭐 이걸 왜 지금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좀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이건 정기주총이고 이 정기주총이 있는 상황에서 언제지? 3월 22일에 주주총회를 불렀습니다. 4월 30일에 주주총회를 하는 걸로. 사실 이게 굉장히 이색적인 거고 이상한 거다. 의문을 가지면 왜 주주총회를 할까? 여기에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주총회 3월 30일에 할 건데 굳이 4월 30일에 또 왜 할까? 여기에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게 어떤 액트의 어떤 거치하고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4월 30일까지 뭔가 기다려보면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쁜 것보다는 좋은 쪽이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고. 네, 그리고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그렇습니다. 뭔가 저는 뭐 사람마다 또 틀리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쉽게 뭔가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이 공을 들인 만큼의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 하나 다 주세요. 그 종목으로 뭔가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서 끝이고 그 경험이 다음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연구해가지고 이런 종목이 있네, 제가 올려드리는 종목들, 이걸 보고 적어도 비판적으로 한번 보고 이거는 좀 너무 앞서간 것 같은데, 아니면 이거는 너무 과장된 것 같은데, 이런 위험이 있는 것 같은데 간과를 한 것 같은데 등등, 이렇게 해서 보완을 해 나가신다면 제가 보여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보고 대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이게 그런 거, 어떤 글을 쭈루룩 썼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반박은 쉽습니다. 보고 그냥 틀린 것 같다,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찾으면 되니까. 근데 이 글을 한 방에 쓴다라는 것은 약간 과장을 하자면 굉장한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역할은 이런 거를 보여드리고, 그럼 여러분들이 요 초벌구이가 된 걸 가지고 비판적으로 여기서 더할 거 더하고 뺄 거 빼고 해서 더 맛있는 걸 만들어낸다, 이러면 정말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고, 그리고 심지어 그렇게 해가지고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이 조금 간과가 된 것 같다, 제 생각에는 이게 조금 위험을 간과를 한 것 같다, 이 부분에서 조금 틀린 것 같다, 이런 거. 그럼 제가 그런 걸 또 보면서 그렇게 또 보완을 해 나갈 수 있으니까 서로 좋은 건데, 종목 하나 주세요 그러고 내리면 왜 내리냐, 이것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봐주세요, 이러면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부담감 외에는 제가 얻을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아무리 뭐 제가 그런 걸 즐긴다 하더라도 그게 계속되면 재미가 없는 거 맞는 거고, 지금 그나마 시장이 그나마 괜찮으니까 그렇지만 만약에 시장이 아주 나빠가지고 하는 종목마다 쪽쪽 물린다면, 그러면 거기에 이 종목 어떻게 되나요, 불안해 죽겠어요, 이런 얘기만 듣는다면
제가 재미가 없어가지고 다음엔 종목 추천 안 해. 뭐 이렇게 될 거고 하나씩 다르다 보면 결국 그냥 하나만한 소리만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식에서. 종목입니다. 종목 언급도 안 하고 뭐 전기차가 좋다. 그게 뭐 좋은 줄 알겠는데 종목 뭐 이게 일단 제일 중요한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종목 언급하는 분들도 있고 언급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언급하지 않는 분들은 보면 뭔가 여기서 빨아내릴 게 있는 그러니까 이미 뭔가 얻고 있는 유튜브를 통해서 얻고 있고 그래서 그거를 이 종목으로 모험을 하기 싫다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 보시는 분들께 별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까고 종목부터 해서 다 까고 말씀을 드리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어떤 과정에서 얻는 부분들을 빼고 그냥 결과만 갖고 물렸어요. 한번 봐주세요. 요런 것만 올라온다. 그러면 다음부터 종목 언급 안 해야지.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점점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만한 소리만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냥 시간 낭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 유튜브를 하는 게.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여러분들께서도 조금은 노력을 하셔야 되고 저도 마찬가지로 이게 조금 뭐 거슬리고 조금 부담이 되고 이런다고 빼면 안 되는 거고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다 오픈해가지고 여러분들과 제가 서로 교류를 하면서 이 문제들을 취합해서 발전시켜 나간다. 요게 서로 좋은 거고 그게 이제 계속 한 2년 3년 되면 자신만의 매매법은 완성이 되면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뭐 지금도 동등하지만 보다 더 동등해져서 서로 도우는 관계가 된다. 이거야말로 주식 투자에서 가장 지향해야 될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쨌든 요렇게 노력을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제가 지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금감원. 금감원 민원 넣는 거 잠깐 말씀드리면 일단 금감원에 그러니까 금융감독원 민원이라고 검색창에 치시면 여기로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이 금융민원에 들어가셔가지고 여기는 이제 보통 보험이나 뭐 이런 조정이니까 국민신문고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 국민신문고로 들어가시면 본인 인증을 하라고 합니다. 휴대폰이든 뭐든. 그렇게 해서 뭐 인증 단계를 지나고 나면 이렇게 금융민원센터에서 이제 민원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미 민원을 넣었습니다. 넣었고 법무부로 이관이 됐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사측이 어떤 설명도 없이 의결권을 제한을 했기 때문에 상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법무부로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개인으로 쓰시고 연락처 쓰시고 주소 쓰시고 생년월일 쓰시고 그리고 이거를 서면으로 받는 건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건 하지 마시고 나머지만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 민원 발생 지역은 평택시 사시는 분 아니면 동일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보안 설정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민원 내용을 적으시면 됩니다. 뭐 민원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있는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나는 유승덕이라는 사람한테 위임장을 보냈는데 내 의결권이 회사 측에 의해서 제한됐다고 하더라. 근데 의결권 제한에 어떤 근거도 제시를 하지 않고 지금까지도 답이 없다. 내 권리가 침해됐다. 상법 위반인 것 같다. 이거 조치 좀 취해 주십시오. 이런 내용으로 쓰시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갈수록 실제 우리가 뭐 아시다시피 제가 이 모든 걸 다 공개를 하고 모두 오픈된 상황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누구하고도 제가 어떤 계약을 한 것도 아닙니다. 절대 뭐 공동보유 계약을 한 것도 아니고 심지어 공시낸 분들하고도 저쪽에서 이러해서 문제 삼을 것 같으니까 그냥 좀 귀찮으시겠지만 공시 같이 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공시를 낸 거지 그분들하고도 뭐 어떤 계약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의결권 침해 당한 게
제가 소임을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그걸 어떻게 할 수 없이 회사에서 이거를 제안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실제 되고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구나. 근데 그런 거 누군가가 살인을 할 것 같다라는 것만으로 처벌을 할 수는 없지만 살인을 한 다음에는 처벌을 해야 됩니다. 그 처벌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금감원에 민원을 넣고 이게 우리가 이거를 굉장히 작게 보지 않고 절대 자시하지 않을 거고 내 권리 침해 당한 거에 대해서 권리를 반드시 찾을 거고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만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저는 굉장히 방대한 양을 주말에 작성을 해서 물론 7페이지인가 작성을 해가지고 민원을 넣었고 그게 법무부로 이관이 됐습니다. 물론 그것 가지고 뭐 큰 처벌은 힘들겠지만 적어도 살인한 사람 살인했어요 잡아주세요라는 정도는 우리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거에 대한 어떤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하하, 예. 그 제가 말씀드린 그 유한타 종목들, 그냥 이 종목들은 나중에 숫자가 나올 종목이기 때문에 당장 뭐 답답한 흐름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냥 잊어버리고 생업에 열중하시면 나중에 알아서 수익이 날 만한 종목들입니다. 대한제분 하나 조금 예먹이고 있는데 대한제분은 제가 뭐 내년에 주주운동을 해서라도 반드시 뭐 어떻게든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편하게 그냥 생업에 열중하시면서 그렇게 투자를 하시면 되고, 근데 그러면서도 또 사람이란 게 맨날 밥만 먹고 살 수는 없으니까 가끔 냉면도 먹고 짬뽕도 먹고 짜장면도 먹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주력 자금은 이렇게 넣어두시고 뭐 적은 자금으로 제가 하는 중소형주 그냥 재미삼아 한번 따라해 보시고 뭐 그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유한타 종목 아직 신청 못 하신 분들은 제가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또 하겠습니다. 이게 자꾸 하면 이것도 일이라서 제가 확인도 해야 되고, 이게 제가 개인정보로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분이 맞냐 틀리냐만 문의를 하는 거고, 그리고 그게 또 자료가 넘어갔다가 또 이게 맞다 틀리다 표시된 거 넘어왔다 이렇게 하면 이것도 일이라서 그냥 가능하면 분기에 한 번 정도 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뭐 당장 없더라도 나중에 또 기회가 있을 거니까 그때는 신청하시면 되니까 지금 어떻게 하면 되나요? 또 이거는 묻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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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스터디가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스터디가 스터디 토론인데, 예, 사실 제가 뭐 굉장히 요즘 소홀하고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유튜브에 공개하는 것과 차이가 없을 정도인데, 뭐 조금 이점이 있다면 그 우리가 학습을 통해서 찾은 종목들, 다루는 종목들이 조금 더 많다. 그리고 뭐 토론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실제로 이제 여기 공부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뭐 이제 토론을 할 시기는 좀 지났습니다. 이분들은 이미 다 잘하고 계시고, 뭐 이론적으로는 주식 투자로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분들만 계시고, 근데 실전이라는 게 운이 작용하니까 실전에 다 좋은 성과를 내고 이런 건 모르겠는데 뭐 거의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안 받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터디 회원 모집합니다 해가지고 제가 어쨌든 아주 적은 금액입니다. 뭐 약간의 활동만 한다면 1년 동안 약간의 활동만 한다면 평생 그냥 무료였으니까. 근데 해보니까 뭐 유튜브에 보는 건 똑같은데? 이런 얘기 나올까봐. 예, 그게 제일 크다라고 보시면 되고, 앞으로도 받을 건 없고 제가 돈을 좀 더 벌면 그 환불해가지고 스터디를 없애려고 생각 중입니다. 예, 환불해드리고. 예, 그래서 뭐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표현하자면 별거 없다. 유튜브에서 하는 거랑 거의 차이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상보는 글쎄요,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가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예, 근데 지금 이렇게 계속 여러 번 상보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단가가 높거나 아니면 비중이 아주 크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질문들이 나온다는 것은,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탓한다는 게 아니라 이런 질문이 나오면 안 되게끔 만들어 가야 됩니다. 투자라는 것은 내가 불안해서 견딜 수 없는데 조금 내리면 어 조금 오르면 이러는 건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고, 조금 내리면 이거 조정이겠죠. 조금 오르면 오르는가 내리는, 이렇게 일희일비하게 된다면 실제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건 이 과정에서 여기서 여기까지 먹자라는 건데, 여기서 팔든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지 않은 부분이니까 편하게 보실 수 있을 만큼 비중을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단가가 높다? 그러면 그 단가에 왔을 때 어쨌든 줄이시는 걸로 기다리시는 게 좋습니다. 상보가 뭐 앞으로 전망이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분석하기로는. 근데 주가 흐름이란 게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고,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을 다 알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제가 지금 그 알고 있는 부분들 다 오픈을 하면, 그러면 그게 과연 주가에 도움이 될 것이냐, 예,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예, 그래서 조금 편하게 볼 수 있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켓컬리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마켓컬리는 망할 거라고 봅니다. 좀 뭐랄까, 그냥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새는 부분이 많고, 그리고 시장 지배력이 강하지도 않고, 이 마켓컬리가 하는 부분도 굉장히 그 호응을 받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들은 다른 경쟁사가 얼마든지 따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따라했는데 다른 새는 부분이 마켓컬리보다 낫다, 다른 회사들이. 얘는 망하는 거라서, 뭐 나스닥에 상장을 하니, 국내 시장에 상장을 하니, 이런 걸로 당장 이슈를 끌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길게 보면 얘는 부정적이다. 그래서 세아도 뭐 단발성의 어떤 영향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질문들 제가 언급하고 물린 게 아닌가, 그냥 보고 사시고.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제가 이거는 안 하시는 게 좋겠다, 아니면 요거는 그런 목적으로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목적에서 벗어난 질문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제 제가 어떻게 되냐면, 이거 언급하면 여기서 또 이런 분들이 나올 거고, 그러면 이거 못 하겠는데, 저건 못 하겠는데, 이런 반응에 대해서 제가 걱정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릴 수 있는 게 점점 없어지고, 나중에는 하나만한 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가 이런 질문들 보고 뭐 달리 반응을 하진 않겠지만, 이게 너무 많이 나온다, 이러면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스스로 만들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스터디 회원분들이라서 이렇게 그 장중 리딩에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분들이 장중 리딩에 계속 참여를 하셔서 그런 겁니다. 스터디하고 무관하니까 그거는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고, 계속 참여하셔가지고 뭐 댓글 쓰시다 보면 그냥 거기 묻어갑니다. 이게 어떤 분은 오래되신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은 또 한 1, 2년 되신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거나 쓰시면서 참여하시다 보면 그냥 잘 적응을 하실 겁니다. 물론 이제 개인적인 시간이 허락하고 그 시간이 즐겁다는 전제로. 네, 샘표 까먹을 수 있으니까. 상강 MNT 샘표.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왜 옛날 주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얘 페노션이면 엄청 옛날인데.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댓글 확인 끝났고 종목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강 MNT 뭐 이 회사가 이제 앞으로 계속 뭐 좋아질 건 맞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거. 그러니까 가장 큰 악재가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거. 네, 뭐 그리고 뭐 주식 담보로 대출 받은 거 이런 부분들 특별한 건 없습니다. 특별한 건 없고 이 회사가 정말 좋아졌는데 이렇게 다 반영을 했고 미리 반영을 했고 그리고 지금 그런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아직 이 50% 자리를 건드리지 않았으니까 하나, 둘, 세 번째를 찍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뭐 여기 도달한다 꼭 그런 게 아니라 여기 고점이 여기서 끝나면 끝나는 건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조금 더 지켜볼 만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대로면 요거 팔았을 때 기다렸다가 여기 21선에서 한번 재공략을 할 텐데 원래대로면 근데 뭐 제노레이도 투자하고 유수홀딩스도 투자하고 뭐 그래가지고 그렇다고 뭐 자금을 추가로 또 넣기에는 이 시장이 불안하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작년에 주식 투자 수익 내고 그 투자금을 많이 줄이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수가 제자리에 있을 거고 그런 상태에서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없으니까 주식 비중을 줄여야지라고 해서 많이 줄였고 그걸 극단적으로 줄였다가 최근에 조금 더 넣었습니다. 뭐 상강 MNT도 있고 그거는 그 소송비 벌려고 예, 일단 뭐 소송비는 일부 벌었으니까 됐는데 옛날 같으면 이걸 공략을 했을 텐데 다른 종목 공략하고 못했고 다만 여기까지 오면 높은 확률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건 뭐 기술적인 부분인데 반등 확률이 크고 그리고 매출이 지금 보시면 2018년에 1440억이었고 2021년에 예상 매출이 5147억입니다. 그러면 이 정도 매출이 나온다 그러면 한 달로 쪼개봐도 한 달에 뭐 400억에서 500억 매출이 나오는 건데 공급 계약이 계속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수주가 계속 있을 것이다. 수주가 있을 것이고 유가가 오르니까 해양 플랜트 쪽에도 수주가 있을 것이고 친환경 쪽으로 계속 제휴가 있을 것이다. 세계적인 친환경 업체들하고. 왜? 이만한 생산 능력을 가진 이만한 해양 구조물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그런 아이덴티티 정체성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희소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시장에서 좋아할 만한 재료를 갖고 있다. 그래서 아직 끝난 게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진짜 여기까지 세 번 찍고 끝날지 여기까지 아니면 이걸 돌파를 하고 다시 랠리를 할지 아니면 여기가 이미 고점이고 이미 떨어질지 모르지만 어쨌든 재료 측면에서는 남아있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가장 큰 악재는 주가가 비싼 거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뭐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보통 한번 움직이면 시가총액 1조를 찍던데 상강 MNT는 못 찍었습니다. 뭐 근접하긴 했지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아직 좀 에너지가 남지 않았을까 하는 거. 그리고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제노레이가 갑자기 급등하고 뭐 NHN 복수가 급등하고 액트가 급등하고 유수홀딩스가 급등해가지고 네 종목 모두 싹 팔 수 있는 상황이 됐다. 뭐 이러면 다시 들어갈 것 같은데 좀 이게 여기 돈이 보이는 자리인데 실제로 하지는 못하겠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식으로 했다가 이미 여기 밑에서 이만큼 올라와서 여기서 이런 거를 여기서 좀 비중을 늘린다? 근데 이렇게 내려오면 어떡하지? 이런 또 위험에 대비를 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저는 재공략을 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뭐 말씀드리면 여기서 한번 반등 줄 것 같고 재료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조금은 더 지켜보고 판단을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샘표
샘표가 예전에 경영권 분쟁이 있었던 회사 같은데 아닌가? 예, 아무튼 이 종목은 샘표 식품을 지배하는 지주회사 같습니다. 예, 그리고 딱히 뭐 나쁠 거 없고 무차입 경영하고 있고 실적 양호하고 고만고만한 부분인데 주가 최대 주주가 뭐 50% 이상 갖고 있는 거랑 다름이 없으니까 최대 주주 지분율이 48.44인데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습니다. 그 자사주 의결권 없는 주식이 22%나 되니까 21을 빼고 난 나머지가 78인데 78의 절반이면 39입니다. 39%만 넘어도 이 회사를 빼앗길 가능성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주가에 소홀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샘표가 코로나 때 폭락한 다음에 시세를 내기는 했는데 이후에 가라앉아 있다. 특별히 이런 거래량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딱히 반응은 없을 것 같은데 뭐 이 호흡 주기만 보면 한 6개월 정도 주기로 이렇게 움직이니까 5월, 6월, 7월 해서 뭐 그런 관점에서 몇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반응이 오니까 한번 반응이 오지 않을까 하는 그 정도만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뭐 특별한 부분은 없을 것 같고 지금 약간의 우상향 흐름이긴 한데 매물을 소화하면서 가야 되니까 탄력을 받을 가능성도 크지 않고 그래서 쏘쏘하다 뭐 그런 정도로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포스코. 네, 포스코가 다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을 때가 요 시점이었는데 요때 추세가 꺾였으니까 24만원까지 기다려보자 해서 24만원 안 주고 가버렸습니다. 이게 이런 걸 보면 조금 유연해져야 된다라는 부분을 알 수 있는데 근데 사실 그것도 뭐 여러분들께서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그것도 굉장히 유연하게 얘기를 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시면 24만 2,500원까지 왔는데 저는 24만원을 기준으로 잡고 그때 포스코를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게 한 22만원까지 내려갈 것 같으니까 이 24만원을 잡은 겁니다. 근데 그렇게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닿지 않고 갔다. 요때부터 뭔가 좀 조짐이 이상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포스코가 제가 그 포트폴리오를 다룰 건데 지금 24강 녹화를 할 자료는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이거를 다룰 때 보면 제가 포트폴리오에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배당주 55%, 성장주 30, 뭐 그리고 금, 뭐 ETF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이 배당주를 55를 넣을 때 포스코도 사실 지금 이제 배당 수익률이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만 원이면 이제 한 3% 정도인데 요 시점에 20만 원 아래에 있을 때 만 원이면 5%였습니다. 배당주였습니다. 그러니까 배당주가 무조건 안전하게 간다는 게 아니라 경기 회복이라든지 다른 어떤 여건이 맞아 떨어졌을 때 배당주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간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뭐 포스코가 이제 배당주가 아닌 종목으로 바뀌면서 주가의 재평가가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오늘 최고가를 다시 썼다. 그리고 이 중심선을 흐트리지 않고 한파동 올라갔다가 쉬었다가 다시 가는 흐름. 굉장히 좋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포스코 예전부터 물린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매물 소화하면서 가긴 해야 되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이게 큰 틀에서 이중바닥을 찍고 만드는 요 흐름. 그러면 포스코가 2007년부터 해가지고 무려 13년 이상을 재미가 없다가 이제 재미가 있는 시기로 돌아서는 겁니다. 근데 과거에도 보면 포스코가 재미없는 시기에서 재미있는 시기로 돌아섰을 때 이렇게 장기 상승이 나왔고 이때는 어김없이 경기 회복이라는 걸 같이 가져왔습니다. 단 한 가지 약점이 있다면 주요 주주가 없다라는 건데 그것도 시장이 좋아지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더 산다면 뭐 또 일시적으로는 그 문제가 마비가 되는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포스코가 앞으로 주도주 역할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100만원 갈 것 같습니다. 그 100만원 하니까 생각나는데 제가 삼성전자 예전에 100만원 간다 500만원 간다 말했던 사람이고 기록이 정확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때 제가
오래전인데 삼성전자 100만 원 간다 그러니까 미친놈 이거 이런 글 쓰는 사람들 뭐 하는 사람이냐고 저 뭐 제정신이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결국 갔습니다. 갔고 환산으로 따지면 지금 삼성전자 500만 원 간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100만 원 갈 것 같은데 언제 가느냐의 문제니까 언젠가는 갈 것 같은데 도대체 언제 갈까? 그러면 저는 한 3, 4년 안에는 가지 않을까. 포스코의 고객사 락킹 전략이나 그 원료 개발해서 조달하는 그런 안정성이나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굉장히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포스코가 가진 공장 부지에 대한 자산 재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포스코와 시가총액으로 보면 충분히 90조짜리, 100조짜리가 될 수 있다. LG화학 같은 애들도 뭐 저렇게 가 있는데 포스코가 못 갈 이유가 뭐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앞으로도 계속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시가총액을 키워가면서 지수 영향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